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욱 박사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집에서 아이들이랑 너무 시달리죠? 그 중에서 단연코 1위가 미디어. 아이들이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기. 게다가 요즘은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님들과 함께 이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서울은공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나온 홍광선, 남윤경입니다. 네, 어려운 말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두 댁의 아이들은 뭐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유치원에서 네.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그러셨구나. 가지고 와. 온 거예요. 근데 딱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네, 근데 그게 딱 미디어예요. 네. 근데 저희도 아무래도 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보와 사이에 살면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 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영상이 네. 나오고 하는데 재밌으니까. 안 보여줄 수는 없고 네. 이걸 어떻게 네. 얼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정말 네, 고민이죠. 특히 지금 이제 유치원 때라면 아이들 한 7살 정도까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지금 뇌가 각각의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그 접속 부위,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게 연결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격과 뭐 이런 모든 걸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말랑말랑한 고무차륵 같아가지고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있는 중인데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사실 아이들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뭐 엄마들이 뭐 어디 가서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엄마들 모임이 이렇게 했는데 한 5-6명의 엄마가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지겨워지고 찡찡대니까 6분이 어쩜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주고 아이들 옆 테이블에서 그걸 다 각각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어디 식당 가보면 엄마가 애가 밥 안 먹으려니까 그거 놓고 그냥 먹이고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접하게 되면 사실은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힘든 삶이 예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늦게 줄수록 좋아요. 미디어에 관련된 건 늦게, 최단으로 늦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리고 그걸 만든 이들, 그 유명한, 네, 만든 이들조차도 최대한으로 늦게 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은 부모들의 각오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알아요. 주면서도, 찝찝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애를 조용히 해주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나라도 주게 된다면 규칙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정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을 키워주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의 세대는 그거 없이는 못 살 거니까. 맞아, 그쵸? 조절력이. 네. 그래서 조절력을 키워준다는 건 규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모델링으로. 부모는 맨날 그걸로 막 오락하거나 컴퓨터 하거나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은 그거를 이건 전화기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안 믿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엄마도 전화기로 사용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컴퓨터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에 흥미 자체를 별로 안 가지도록 접근성을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어디 올려놓거나 가방에 넣어놓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맛을 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죠? 네, 많아요. 실은 제가 학습기, 스마트 학습기를 무료 체험을 얼마 전에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너무나 방대하고 엄마로서 되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한글이면 한글, 수학, 뭐 영어 이런 거 아이들 엄마가 다 접할 수 알려주고 있으니까. 싶은 게 그 안에 거의 막 다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애가 원래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번 보니까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해서 몇 시간이고 할 것 같더라고요. 저의 자유시간도 생기고 네, 재밌어요. 자유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 스마트 학습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해야 하는지.
이 질문 참 많이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공부에 대한 내용이고 또 공부도 되고 애도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면서 공부하니까 더 잘 되지 않아요? 네. 엄마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 네. 보이니까. 왜냐면 그거 하고 나면 뭐 애플 뭐 이렇게 다 읽고 뭐 수학도 금방 내. 네. 속도가 빠르게 네, 학습. 맞아요. 애들도 재밌어하고 호기심은 채워주는데 문자 숫자 교육을 너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아서 그게 문제죠. 그래도 아이가 만약에 학습기를 보고 즐겁게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해서 보여주는 건 괜찮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동영상을 계속 접하면 시냅스가 만들어질 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각인이 된다는 건 그 동영상, 그 미디어가 애착 관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서 아이가 뇌에서 사랑과 이런 걸 통해서 풍성하게 내가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하고 애착이 형성되면 일방적이죠. 게다가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상방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어린애들 왜 수없이 아까 서너 시간 봐도 재밌어하는 게 네.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건 애착 관계가 돼서 집착이 생겨요. 조금 있으면 중독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 학습이라도 가능하면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면 좋지 않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영상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극이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거나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아니야, 나는 안 그럴래. 내 자기 생각을 얘기. 통해서 나를 계속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건 동영상은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막 노래 부르면서 A, B, C, D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서 나의 사고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암기만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와 그것도 외우네 막 와 저것도 잘해. 우리의 뇌는 기계적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느끼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확장되어 가거든. 그래서 암기 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시냅스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금 그걸 전혀 안 쓸 수는 없죠. 네. 같은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고 또 아이한테 이걸 완전히 기계를 맡기지 않고요. 부모가 잘 관리해가지고 보여주면 괜찮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적당히 또 너무 시대에 뒤처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엄마들도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뭐 맨날 컴퓨터 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네. 유치원생이지만 보면은 네 7살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네. 초등학교 가면 그렇고 게임을 맞아요.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왠지 게임을 또 안 하면 아이들과 따돌림 당할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아요. 이거 얘네들의 하나의 네. 오락적인 그 맞습니다. 여유인데 그걸 걔들 속에서의 그게 또 네. 사회성애를 근데 또 만드는 빨리 거죠. 시켜주고 싶지는 않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네. 시작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작했다면 또 네. 이거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가 참 네,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해주지 말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네, 그럼 뭐 현실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늦게 지어주는 건 맞고요. 너무나 중요한 뇌 부분하고 미디어는 너무 연관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들어보셨어요?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는데 팝콘 브레인은 뭐냐면 여러분 팝콘 튀길 때 뜨거운 열이 가면 팡팡팡 튀잖아요. 그것처럼 자극이 팡팡팡 이렇게 막 세게 주어질 때 팝콘이 튀겨지는 것처럼 뇌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일상적인 아주 그 편안한 자극 있잖아요. 좋은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지고 엄마랑 얘기하면 따뜻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극이 안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아주 큰 자극,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저는 그건 사실은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기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정말 엄마가 혼나야 될, 아빠가 혼나야 될. 부모가 혼나야 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쩌다가 그렇지만 쥐어주는 경우는 우리가 뭐 햄버거 먹고 싶다, 놀이공원 가고 싶다, 하루 종일 놀이공원 가서 놀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선심 쓰듯이 그래 놀아봐라, 여행 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해주는 건 좋아요. 왜냐 늘
매일 반복적으로 자주 접하는 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하고는 쭉 안 하고 이런 건 습관이 안 되니까 네. 그냥 아이들에게 네. 재미로 그 정도는 허용해줘야지 애들도 좀 숨을 쉬고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뭐 소외가 되지 않지 않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갈 수 없으면 네. 그 정도의 지혜는 해라. 근데 그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몸을 보셔야 돼요. 뭐든지. 보시는 분들 엄청 뭐든지 다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라 다 부모님이 먼저, 부모가 먼저. 네, 우리 지금 미디어 얘기라서 그렇지 정말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링, 산 교육의 그 현장의 주인이에요. 엄마가 남들하고 얘기하다가 화나면 야! 하면 아이도 사실 따라하게 되고 소통의 방법을 엄마에게서 무의식 중에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맨날 뭐 오락하거나 이걸로 유튜브 본다고 막 정신없이 뭐 애랑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엄마 따라서 하는 게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지금 사고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부모가 몸을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규칙을 정해야 된다.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를 명확하게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아이는 좀 모르는데 초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이 약정을 맺고 사인을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냉장고랑 책상 앞에 붙여놓는 거죠. 규칙을 정하는 것.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놀이를 해주면 돼요. 사실 아이들이 심심하고 재밌는 걸 찾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반복적인 거 계속 보면서 뇌 망가지고 아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엄마들이 조금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놀이라는 게 막 비싼 장난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엄마가 아이를 진짜 즐거워하면서 같이 엄마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조이하는 맞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나랑 놀아주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같이. 엄마도 진짜 즐겁게 네, 노는구나. 근데 놀아줄 때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 쓰러지잖아. 좀 똑바로 놓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같이. 와 삐뚤삐뚤 재밌게 놓았네. 그러니까 아이를 격려하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아이를 존중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는 것. 그러니까 놀이 또 친구들하고 놀 때도 개입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이들 노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초기 사회화 과정을 애들이 배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이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런 걸 그냥 놀이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 주고 가르치지 않고 그래도 많이 놀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밖에서 뛰어놀게 하는 거. 네. 매일매일 놀고 네, 있어. 근데 사실 이제 좀 위험한 것들도 네. 있고 하니까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자연 속에서 많이 뛰어놀게 하는 것이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미리 차단시키는 거죠. 한 번 맛보면 맞아요. 네, 저희 상담실도 심각한 아이들 어른도 핸드폰 그럼요. 놓기가 어렵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네, 많아요. 맞습니다. 마트 장도 보고. 생각은 그런데 여기 재워놓고 해야 돼 그런데 조금만 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라서 또 네. 특히나 애들이 요새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그게 또막 정말 맞아요. 어떻게 온라인 보면- 수업도 진짜 좀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무척 불행한 느낌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어릴 때부터 이런 기계하고 게임과의 전쟁 뭐 이런 느낌 속에 네. 산다. 부모는 맞아요. 항상 부정적인 말로 하지마 맞아요. 하지마 이러고 네. 아이는 막 하고 싶고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좀 슬픈 현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낳았으니까 네. 버릇이 형성되는 시기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기 이런 것까지 내가 이 아이의 기초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몇 년만 하시면 돼요.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뇌가 행복하면 뇌가 잘 발달하면 그런 거 안 해줘도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네. 가장 중요하네요. 네. 아이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게임이나 미디어 이런 사용은 뇌랑 직결되기 때문에 뇌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죠. 두 분 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오늘 엄청 그래요? 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여기저기 많이들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머님들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듣고 이리로 흘려내리지 말고 꼭 지금 이걸 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아이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가장 기초이고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